1번입니다. Scaling up from the small to the large 합니다. 자, scaling up 하는 말에서요. 여러분들 이 scale은 그렇다 치더라도 up이란 말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scaling 하는 게 뭐냐? 우리 그 규모 아시죠? scale.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규모를 키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거로 규모를 키우는 것은 이제 동사 체크하시고요. 자, 종종 동반되어집니다. accompanied. 함께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에 의해서? by an evolution. 진화에 의해서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진화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층에서 다른 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게 진화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에서?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넘어가는 진화에 의해서 동반되어진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글을 이제 빗대어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잠깐 좀 뺄게요. 지금 귀가 아파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을 갑자기 10층짜리로 바꾼 거. 이게 진화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5층짜리는 5층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는 지금 약간 단순함이라고 얘기한다면 10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떤 다른 규모의 어떤 것들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잡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하는 동안 while maintaining basic elements unchanged or conserved 합니다. 뭐를 유지하는 동안? 기본적인 요소가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존되는 동안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이루어지는 진화에 의해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규모가 확장되는 것이 동반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is familiar,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어디에서? 공학이나 경제학이나 회사나 도시나 유기체나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극적으로 진화 과정에서도 또한 그러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시즌 1. 나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남자 평균 키가 17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평균 키가 아마 173인가 4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 평균 키가 그만큼 이제 진화되어 가는 과정.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나오죠. 예를 들면 고층 건물, skyscraper, 뭐 한자로는 마천루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고층 건물, 큰 도시에서의 고층 건물은요, is a significantly 상당히 좀 더 복잡한 물체입니다. 상당히 좀 더 복잡한 물체입니다. 뭐보다 a modest family dwelling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서의 가족들의 거주하는 것. 이 modest 하는 말은 보통 이제 그 사람 성격으로 얘기하면 겸손한이죠.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그냥 뭐 작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복잡한 물건이 큰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리, 즉 근본적인 원리 뭐에 대한 구조, 즉 건축과 그 다음에 디자인, 뭐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questions of mechanics, energy, and information distribution 이런 거를 포함한 구조와 디자인에 있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에 대한 원리냐? 어떤 뭐 역학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보들의 어떤 배포들을 포함하는 건축과 디자인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 또 뭐 뒤로 넘어가면 또 뭐도 나와요. The size of electrical outlet. 그러니까 뭐 전기적인 어떤 출구의 크기, 그 다음에 물 수도관, 전화, 랩탑,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동사 여기 체크하세요. 거의 the same 하다 이런 얘기예요. approximately란 말은 거의 대략 이런 뜻이죠. 거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뭐와는 상관없이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independent of란 말은 밑에 쪼매난 글씨로 있을 거예요. regardless of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independent가 뭔데? 독립적인 거잖아. 그럼 지 혼자 따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포함 요소들을 다 해가지고 건축과 디자인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거의 같다라고요. 알겠죠? 이거 이 변형 하나 찍어. independent.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거 디펜던트 쓸래, 인디펜던트 쓸래 하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similarly, 네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연결사 두 개 나왔죠? 마찬가지로 organisms, 유기체들은요. have evolved, 진화되어 왔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 to have, 가지는 것으로 진화되어졌대요. 엄청난 영역의 크기, 그리고 extraordinary diversity of morphologies and interaction, 형태와 어떤 상호 활동의 비범한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체들이 크기 면에서 엄청난 영역을 가졌다는 얘기는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형태와 그 다음에 상호 활동의 어떤 비범한 다양성도 가져왔더라 이런 얘기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문화가 예전 고전 문화에서는 고전 문화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면, 자, 정치적으로 얘기할게요. 민주주의가 딱 도래하게 되면 사람들의 공통성보다는 개별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맞죠? 그런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양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종종 뭐를 반영하더라? reflect increasing complexity, 증가하는 복잡성을 반영하긴 하지만, 이 얘하고 아까 위에 나왔던 but하고 지금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아까 이 but 어디 있었을 거예요? 지금 but 어디 갔냐? 아, 저 but 저 위에 있었습니다. 이 but하고 얘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근본적인 이런 어떤 건축 요소는, 즉 뭐와 같은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캐필라, 이런 그 뭐라 하죠 이거를? 미안합니다. 그 모세관과 그리고 심지어는 나뭇잎들도 do 동사 척하세요. Do not precisely change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데요. 뭐와 함께 body size 또는 증가하는 복잡성,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도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복잡성이에요? The class of systems, 그러니까 어떤 그 체계의 어떤 계층,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되게 덩치는 커졌긴 했지만 그 중심은 무조건 똑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중심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한다? In which they are embedded 하니까 그것들이 수반되어져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데이는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은 이 블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소들. 아시겠죠? 이 블락 벽돌 아니에요. 이유성이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지금 얘기되는 건데, 이유성이 책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책 없는 줄 알았어요. 자, 32번 그래서 별표 맞춰주세요. 진짜 강학생 볼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 33번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것도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딴 거 아니고요. 어떤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작가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작가의 시대 흐름도 알아야 되는데, 자, 국어 문학으로 한번 싹 가볼게요. 국어 문학을 딱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일제강점기 때 문학들 많이 나오지. 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님 같습니다. 뭐 죽는 날까지 우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니면은 뭐 이육사 광야 뭐 이런 것들. 그 작가가 살던 시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썼다 하는 거. 그거 얘기예요. 알겠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광야라는 그 작품을 읽고 있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읽고 있으면 오씨 멋진데, 이게 아니라 독립을 열망하는, 즉 광복을 열망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야. 왜?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작가가 누구이고 What is or her likely intention? 가능성 있는 의도입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 잠깐만요. 여기에 끊는 게 아니네요. 이게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작가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이 작가의 가능성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knowing,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벌써 끝났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To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사실은 이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왔으면요, 지금 이까지는 그냥 서술형 토막 바로 가능해요. 이거는요. 일단 길고 그 다음에 주제고. 아시겠죠? 일단 주제문 나왔어요 벌써. 이거 변형되면 일단 제 1순위가 요지 문제입니다. 알겠죠? 1순위가 요지 문제예요. 자, not knowing who wrote or created some artwork.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가 동사고 이건 지금 삽입이고요.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자, 몇몇 예술 작품을 썼거나
아니면은 창조했다는 것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다시 is 동사 잡고요. 종종 좌절감을 주는 것이다. 어법 체크합시다. 좌절감을 주는 거래요. frustrating 해야 되지. frustrated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문화는요. places 놓습니다. 위대한 가치를요. 어디에다가 on the identity of speakers, writers and artists 하죠. 그러니까 뭐 연설가, 작가, 그리고 이 미술가들의 정체성. 이거 원래 빈칸인가요, 이게? 이거 원래 빈칸 아니죠? 이거 별 붙일게요. 정체성. 자, 다시요. 연설가와 작가와 미술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에다가 놓는다면 위대한 어떤 가치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해석하실 때 이 place라든지 put이라든지 lay 같은 이런 단어는 공통적으로 뜻이 동사로 쓰일 때는 놓다예요. 놓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목적어를 놓는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보이면 그냥 지금 보는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이거 안 보이는 다른 애들도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place하고 put하고 lay하고 이런 노타 계열의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하나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왜? 놓아야 할 장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하나 더 transform이나 트랜스포트나 아니면 캐리 같이 옮기다 하는 것도 뭐를 옮긴데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치사 짝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포함시키다 하는 involve 있죠. involve도 누구를 포함시키는데 어디 안에다가 포함시킨다. 그래서 involve 다음에 목적어 잡고 그 다음 뭐 들어가? in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얘기했습니다. 자, 아마도요, the single most important aspect of authorship 합니다. authorship.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작가, 흔히 말하는 그 뭐죠? 작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작가 정체성. 자, 작가 정체성의 하나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the vaguely apprehended presence입니다. 즉, 모호하게 이해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에? 인간의 창의력과 인간의 성격과 그리고 어떤 권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권위는 권위인데 무슨 권위인데요? 뒤에 보니까 that nominal authorship seems 일반적인 그 흔히 말하는 그 이름이 있는 이란 작가 정체성이 제공될 것 같은 그러한 권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석 잘 해주세요. It is almost unthinkable 하는 말이 나오는데 unthinkable 하는 말은 생각 안 되는 이런 뜻이에요. 생각 안 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말이야. 뭐가요? For a visitor to an art museum to admire a room full of paintings without knowing the names of the individual painters. 볼게요. 상상할 수가 없다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게 unthinkable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한 방문자가 어디 간 방문자야? 미술 박물관에 간 이 방문자가 to admire a room full of painting 하면 이 room full이 뭐예요? 방으로 가득 찬 그림이에요. 그럼 그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을 admire, 존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다음 포인트 잡을게요. Without knowing the names of the individual painter. 개별적인 화가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그림들을 찬양하는 것은 야 어떻게 니는 작가도 모르면서 이 그림들이 좋다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요. unthinkable 하는 말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니네가 어떤 미술 박물관 갔는데 미술 작품만 보고 이거 멋진데 이거 너무 슬픈데 이거 너무 매력적이야. 야 니는 작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매력적이고 멋진지 아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또는 독자가 다른 예시입니다. 이 독자가 어떤 독자야? 뒤에 보니까 어디 간 거? 자 not to know 알지 못하는 거. 뭐? Who the writer is of the novel she is reading. 그녀가 읽고 있는 이게 지금 독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읽고 있는 그 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unthinkable이에요. 그냥 책을 이 책 내용 좋은데 멋진데 야 니는 작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해? 이거예요. 이게 unthinkable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필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런 출판업자들은 자랑스럽게 디스플레이 보여줍니다. 이 작가의 이름요, 어디에 on the 자켓이나 spine이나 아니면은 타이틀 페이지에서 그들의 책에. 여기서 자켓 하는 건 앨범 자켓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겉에 씌워져 있는 거 그거 책 아시겠죠? 그 다음에 spine 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를 그냥 척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책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책 뒷부분.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그들의 책의 타이틀 페이지. 그럼 타이틀 페이지 제목 앞에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책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목 딱 해놨고 저자 누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표지로 뒤로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그 저자의 이력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중요하니까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책 광고들은요 어디에서 뉴욕 리뷰 오브 북스나 아니면은 더 뉴욕 타임즈 북 리뷰는요 정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Pictures of others 작가의 사진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용합니다. 작가를 뭐로써 They talk about their work 그들의 작품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저자를 언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 그 TVN인가요? 그 방송에 보면 그 책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은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항상 저자 얘기를 꼭 꺼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그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뭐 설민석 나오고 뭐 다른 사람 분배선 나오는데 전현무가 나왔으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합니다. 강독.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면서 이건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하는데 이런 걸 설명하면서 저자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이 저자에 대한 설명도 한 번씩 얹혀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264 광야가 그런 예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 별표칠게요. both of which. 어법책. 자, 문법 하나 설명 들어갈게요. 잠깐 불가했었다. 비워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예전에 다 써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교과서 5가 나왔던 거. 5관가요? 4관가요? 이거 몇 번씩이나 나왔던 거 1학년 때도 나왔고 2학년 때도 나왔고요. 계속 나왔던 겁니다. 이거 내신 대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실제로 문제로도 나왔고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대명사 중에서 계속적용법,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가는 거 얘는 풀어서 쓰게 되면은 and나 but을 쓰고 여기에다가 it을 쓰거나 아니면은 they를 쓰는 게 맞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대명사가 있어야 둘이 합쳐야 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본 원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콤마 찍고 앞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고 나서 뭐 some이라든지 뭐 both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of which를 쓰게 되면 은근슬쩍 이거 많이 틀리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거 만약에 있잖아요. which 쓸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it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 them을 쓸 것이냐 이런 게 나온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자 보세요. 자 서부 경찰서 앞에 서부고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나눠놓고 그들 중에 몇 명은 이게 some of whom이야. 사람 얘기했으니까. 그럼 다시 3으로 가볼게요. 서부 경찰서 앞에 오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중에 몇 개는 썩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 some of which가 맞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게 문법적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얘네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which와 it의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it이 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and 아니면 but 같은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죠. 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oth of which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어떤 그 인용 문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 둘 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들 둘 다. 그럼 저기서 which 쓸래? 만약에 뭐 them 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which 하셔야 돼요. 왜? 여기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풀어서 쓸 것 같으면 and, both, of, them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풀어서 쓰면. 그래서 저 둘 다가 보여줍니다. 뭐요? 우리의 흥미는 as much in others 작가에게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만큼이나 그들의 책만큼이나. 이게 원래 빈칸 자리였어요. 서술형이 모의고사 나온다 하면 이것도 서술형 후보됩니다. 원급 비율을 이용해서. 자,
혼자 공부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술형이 뭐 나올지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핵심되는 문법이 길게 설명되는 것들을 서술형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 원급 비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첫 문장에서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토막 후보입니다. 토막. 경진이 토막이 뭐야? 알았다. 토막해서 단어들 막 섞어가지고 순서 배열 잡으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변형 문제 그거 줄 때 있잖아요. 사실 나는 그래요. 생각 있었으면 솔직히 워크까지 다 가져갔어야 해요. 진짜.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서술형 만약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은 딱 몇 단원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난 그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계속 토막을 프린트로 드릴게요. 알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34번. 자, 34번도 별것입니다. 이런 소재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런 소재. 어떤 아이들을 칭찬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력이냐, 재능이냐, 그 얘기. 물론 그런 비슷한 무리의 것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요거는 요거대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운동선수들은 타고난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업이냐 아니면 에거 인벌브드 골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흔히 말하는 태스크는 과업이고 그 다음에 eager involved 하는 거는 스스로가 개입된 목표예요. 다시요. 과업 목표와 스스로 개입되는 목표를 스포츠에서 타고난 선호도를 가지고 있대요. 모든 운동선수는. 그러면 모든 운동선수는 어떤 일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뭔가 개입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얘기할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러한 predisposition들은요. 다시요. 이러한 성향은요. 자, 그 다음에 코마 나왔죠? 여기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작이 referred to as 했으니까 뭐뭐로써 언급된이에요. 즉 이러한 성향들은 뭐로써 언급되어지더라? 즉 과업, 즉 일과 그 다음에 자아의 목표 방향으로서 언급되어지는 이러한 성향인데 이런 것들이 동사 체크하세요. believed,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동사 다음에 believed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면 뭐뭐라고 믿어진다, 여겨진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뭐를 하는 것이라고? develop throughout childhood 합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유년기 시절 전체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진대요. 그러면 풀어서 얘기한 뭐야? 아이들은 운동을 하기 시작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과업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냐 지가 스스로 개입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빠지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due to 별표 쳐야죠. 이건 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어법으로 뭐 때문에 the types of people the athletes come in contact with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요.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하는데 이 운동선수들이 in contact with 접촉해 왔던 그런 사람들의 유형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이기도 하더라. 이 자리가 병렬 구조입니다. 상황 때문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죠. A라는 문화에 살고 있던 우성이가 있고요. B라는 문화에 살고 있던 그녀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A라는 문화에서는 과업 중심이니까 얘는 과업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목표 자체도 과업 중심으로 하는 목표고 그녀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한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얘도 그런 문화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receive parental praise입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는다면 무엇에 의거해서? 그들의 노력과 인식에 따라서입니다. 뭐를요? For personal improvement. 개인적인 어떤 개선사. 뭐로부터? 그들의 코치로부터. 그리고 하나 더. 격려받는다면 to learn from their mistakes. 그들의 실수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면 즉, 잘 보세요. 부모의 칭찬은 칭찬인데 뭐에 대한 칭찬이라고요? 개인적인 성장의 인식에 대한 칭찬과 노력에 대한 칭찬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최종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능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뒤에 어떤 뭐 전형들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최종이 수능 시험인데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8등급으로 살아왔던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서 최종 결과가 1등급이야. 근데 얘가 1학년 때 8, 7, 6, 5, 4, 3, 2 이런 식으로 올라온 이 과정을 부모가 칭찬한다면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 과정. 아시겠죠? 이 과정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개선사항 뭐예요? 아 네가 지난 3월 달에는 8등급이었는데 이번에 6월 달에는 7등급이구나. 어우 좀 한 단계 올랐는걸? 이것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7등급이란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네가 무슨 뭐 7등급밖에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알겠죠?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때에 얘네들은 뭐 할 것 같더라? foster. 별표 치세요. 무슨 뜻입니까? 추진하다 또는 촉진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촉진하는데요? task orientation. 그래서 과업을 방향으로 해서 촉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우 나 지난번에 8등급 이번에 7등급 나왔네. 아 이번에 조금만 나오면 내가 6등급 가겠다. 6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이 재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it becomes natural for them to believe that 합니다. 자, 이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당연한 거래요.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즉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이 있더라? mastery, 숙달, effort, 노력, understanding, 이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애들에게는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이거 아시겠죠?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거 이렇게 병렬 구조 돼 있는 건요 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뺏어 먹을 생각하지 마라. 알겠죠? 노력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역할 모델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 모델에 있어서의 행동은요 또한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준대요. 계속 지금 비슷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나옵니다. 이 문제가 원래가 지금 빈칸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문장 삽입이 하나 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장 별표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 그러한 환경은 is far different. 훨씬 다릅니다. 뭐와는요? one 이렇게 한데 여기서 one은 환경을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환경과는 다를 수 있대요. 그래서 관계부사 나왔잖아요. 어떤 환경인데? 아이들이 형성되어지는데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승리, 그 자체에 대한 보상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는 그 환경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잘했네, 뭐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praise for the best grades 합니다. 최고의 성적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정유가 8등급이었다가 집에 가서 엄마 나 모의고사 이번에 쳤는데 저번에 8등급인데 7등급 올랐어. 근데 엄마가 뭐 7등급? 니 그거 점수라고 받아왔나? 1등급 받아야지. 이겁니다. 물론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내 생각에는 그 벼락을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잘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판이나 아니면 non-selection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판이나 아니면은 그 또는 뭐 미선발 뭐에도 불구하고 making their best effort 최고의 노력을 making 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여기 나왔어요. 해도 불구하고 비판이나 아니면은 미선발된 거 또는 어떤 코치는 코치인데 야들의 스타일이 to hand out an equal condition 하죠. 불평등한 인식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분명히 능력치는 예를 들어 농구 경기로 얘기했을 때 농구 능력치는 도현이하고 진성이하고 우성이하고 다 똑같은데 코치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지 말 잘 듣는 애만 좋아야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도현이가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난 도현이만 더 챙기지. 똑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서 잠시 despite를 although로 바꾸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이게 현재형이죠. they make 나머지는 그래. 왜 여기서 they가 들어갔느냐? 이 they가 바로 children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법 선택에서 despite냐 although냐 이런 역할 우리 내 초반에 얘기했어요. 이거 이런 선택형 문제가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공부하셨으면 despite로 답을 하겠죠. 근데 뒤에 주어동사 뭐예요? 그럼 다 틀리지.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환경은요, helps 도움을 줍니다. 자 방향에 대해서 이고 방향, 자기가 개입된 방향을 to flourish 번성하게끔 도움을 준대요. 이 to flourish가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뭐에 따라서 along with the belief 이란 믿음과 함께. 그럼 아까 얘기했던 믿음 뭐 있었어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다 하는 그런 믿음과 대비되는 말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믿음이다? 능력과 재능이 뭐가 아니라 노력과 개인적인 어떤 수고 이게 아니라 결국 능력과 재능이 뭐를 하게 만든다? 성공을 벌게 만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뭔가 보상을 받는 애들, 뭔가 절대적인 어떤 능력치만 받는 애들, 뭔가 잘 보이고만 싶어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당연히 뭐라고요? 능력과 재능이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잠시 필자는 지금 두 가지 차이점 중에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필자가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지식 중엔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노력 중심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요지 문제나 주제 문제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이거 풀면 다 틀려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차이점만 이렇다라고 얘기했지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것까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끄고요. 다시 켰죠 지금? 35번 볼게요. 갑자기. 자, 35번입니다. 35번은 일단 이 얘기에 대한 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영화 장르. 뭐 SF라든지 뭐 서부 영화라든지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장르에서 나오는 이러한 영화 장르 안에서는 이러한 캐릭터들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상한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쓰레기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부 영화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서부 영화는 이렇게 뭐 모자 이런 거 딱 쓰고 말 타면서 뭐 담배 막 씨가 이런 거 확 물면서 하면서 막 총잡이 하고 뭐 들어가 가지고 막 술을 뭐 이렇게 마시고 막 뭐 이런 장면들 아니면 도둑놈이 나오면 보안관이 나타나서 빵 쏘고 이런 장면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정장 입은 영업사원이 거기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로 판단되겠죠. 첫 번째는 개막장, 두 번째는 신선한데 이거예요. 그런 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러한 장르 영화는요. simplifies, 단순화시킵니다. 영화 보는 것을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하는 것을. 장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 장르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장르가 정해져 있으면요. 그래서 나는 사극 들어가는데 사극에 로맨틱 코미디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옛날 거대로 시대 상황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극에 역사 시대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막 왜곡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게 발생하죠. 자, 어쨌든 서부에서는요, because of the conventions of appearance, dress, and manners 때문에 자 여기 끊을게요. because of 들어갔으니까 뒤에는 명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convention 하는 거는 뭐 관례 또는 관습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appearance는 외모입니다. 그냥 모습. 외모나 옷이나 아니면 예절과 같은 이런 어떤 관례 때문에 우리는요 인식합니다. 영웅을요, 사이드킥을요, 빌런을요, 기타 등등 어디에서 그 장면에서. 자 그러면 히어로는 영웅이고 사이드킥은 거기 보시면 조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웅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옆에서 아우 장군 우리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빨리 나와. 장군 나도 같이 가요. 뭐 이런 거. 걔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빌런이야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악당. 그죠? 그리고 assume 예측합니다. 뭐요? They will not violate our expectations of their conventional roles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를. 서부 영화 나오면 당연히 서부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꼭 나오겠지. 갑자기 자동차 타고 끌고 다니고 갑자기 뭐 도시 영화가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것들의 전통적인 역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our familiarity 합니다. 요 단어도 이제 별표 하나 칠게요. 어휘 변형 가능하니까. 우리의 친숙함, 뭐에 대한 이란 그 장르에 대한 친숙함이 makes 보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요. Not only easier 더 쉽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in some ways는 끊어주세요. 몇몇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한대요. 그냥 장르 영화를 그냥 보면 그 장르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장르대로요. 자, 그 다음 because 갈게요. Because we know, 우리가 알고 그리고 are familiar with, 친숙하기 때문에 뭐에? all the convention, 모든 관리에 친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we gain,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뭐로부터? recognizing each character, 각각의 캐릭터, 등장인물이죠. 각각의 등장인물, 각각의 이미지, 각각의 친숙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친숙하니까. 계속 그 장르 영화에 대해서 친숙하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fact that the conventions are established and repeated 합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the fact가 지금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격절 접속사 that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한 구조 맞습니다. 수동태 구분은요. 자, 이러한 관례가 관습이 정립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이것도 별표 칠게요. 강화시킵니다. 이것도 어휘 변형입니다. 강화시켜줍니다. 뭐를 강화시켜줘요?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강화시켜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요 문장을 살짝 문장 삽입으로 예상을 좀 해요. 근데 이건 별표보다는 세모 정도만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ettled into a comfortable genre 하니까 편안한 장르에 정착이 되면서 뭐와 함께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치가 충족되어지면서, 이거 지금 PP입니다. 이거 충족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저거 어법 체크 잘 해주세요. 기대치가 충족된다라고 할 때는 저거 PP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satisfy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충족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실 때는요, 얘가 수동태로 비동사 다음에 satisfied가 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주어는 사람 사물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람 사물 상관이 없다고요. 원래 이거 감정 나타내는 동사를 걔가 만족하다 하면 주어가 사람 들어가야 되고 비동사 들어가야 되니까 일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일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살짝 달라지게 되면은 그게 꼭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날카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적이 되죠. 뭐에 반응적이 된다? 그러한 창의적인 변형, 그 다음에 refinement, 정제, 뭐 정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순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도 나오더라? complexities, 복잡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 영화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기대를 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부 영화에 무슨 정장 입은 영업사원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제 임마 뭐야 라고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창의적인 변형이니까 이건 새로운 변형이에요. 새로운 놈이 등장했어요. 임마 누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ake the film seem fresh and original 하죠. fresh and original. 이게 아까 얘기했던 new랑 같은 의미예요. 신선하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거니까. 맞죠? 우리 수특에서 천재의 특성 기억나시죠? 얘네는 보편적인 애들과는 다른 세계를 사는 애들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만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by exceeding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치를 뭐 함으로써? exceeding, 요것도 별표 칠게요. 어휘 변형. 초과함으로써 각각의 혁신들은 아까 얘기했던 신선한 어떤 등장인물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뭐가 된다? An exciting surprise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흥미진진한 놀라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소리는 개소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이거 오버됐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행이다. 36번까지만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다 끝나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막 갑자기 뒤에 거 안 들어가는데 우리 컴백이고. 자, many people cannot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것을요. There is 것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새에 관해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불완전한 구조 맞아요. There is하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거 지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There is about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to become obsessed about 이렇게 들어가서 사로잡힐 만한 것이 무엇인지 즉 새에 관해서 사로잡힐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새한테 무슨 매력이 있어? 뭐가 특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사람들이 아, 새에 대한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what are bird watchers actually doing out there in the woods, the swamps and fields 합니다. 요거는 지금 물음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 의문문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doing out 하고 있는 거는 뭔데요? 거기에서 즉 거기가 어딘데요? 나무 그 숲이나 늪지나 아니면 평야에서 들판에서 그럼 하는 게 뭔데요? The key to comprehending the passion of birding 합니다. 여기서 the key가 지금 주어인데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요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comprehending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들을 그 뭐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 새 활동 조류 관찰입니다. 조류 관찰의 열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핵심은 즉 새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열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바로 뭐다? 깨닫는 것이다. 뭐를 깨닫는데요? 조류를 관찰하는 것이 bird-watching 조류를 관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냥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시요. 조류 관찰하는데 열정을 이해하는데 본질은 바로 뭐라고요? 조류하는 것이 조류 보는 것이 조류를 관찰하는 것이 사냥이라고 깨닫는 거래요. 이거는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오죠. 그러나 사냥과는 다르게 이 사람 할 말 여기 들어갑니다. The trophies you accumulate 당신이 축적한 이러한 트로피들은 즉 전리품들은 are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거 이게 원래 문장 이거 별표 주세요. 이거 문장 삽입 예상할게요. 자, 그다음 볼게요. Of course 물론 당신의 마음은요 is a great place 합니다. 위대한 장소입니다. 뭐 하기에 to populate with them 그것들을 populate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것들을 채울 정도의 위대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because 여러분들은 carry them 그것들을 옮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carry them 옮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옮길 수가 있어요. 뭐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있는 그러니까 네가 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you don't leave them to gather dust. 여러분들은요 그것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Dust on a wall or up in the attic 하니까 그 먼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요 벽에 있는 먼지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는 다락방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들 한 게 계속 지금 그 전리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새입니다. 지금요. 아시겠죠? 그래서 your birding 당신의 조류 관찰 경험은요 뭐가 되더라? 파트가 됩니다. 무슨 파트? 당신의 삶의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파트가 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identity. 그리고요. because birders are human. 조류 관찰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류 관찰에 대한 기억은 뭐처럼 대부분의 인간들 기억들처럼 뭐를 개선시켜준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the colors of plumages become richer. 그래서 깃털의 색깔들은 더 풍부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들은 더 달콤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those elusive field marks more vivid and distinct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elusive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죽겠다. 자, 흔히 말하는 어디 갔죠? 다시요. 그러한 elusive field 하면은 그냥 희미한 어떤 부분들이 marks 표시해 주는데 좀 더 비비드하고 디스팅트하게 표시해 준대요.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뚜렷하게 표시해 준다는 거죠. 뭐 해본다면 in retrospect 성찰해 본다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죠. 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나에 그러니까 이건 새뿐만이 아니고요. 뭐 하나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국어 문학 중에 이런 거 있죠. 수필 중에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 아십니까 혹시? 끓을 만큼 끓여야 쌀이 되지 생사를 재촉한다고 쌀이 되나 하는 거. 아 모르세요? 세대 차이. 어떤 남자가요, 그 마누라가 부탁해가지고 이제 방망이 다듬거린 거 있잖아요. 방망이 동동동 빨래 방망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나 깎고 오라 했는데 꼭 그 집에 가라 했대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방망이를 이제 뭐 깎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장인이 방망이를 깎는데 억수로 세심하게 막 이렇게 기울이거든요.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빨리 좀 대충 하세요. 하니까 이 장인이 끓을 만큼 끓여야 밥이 되지 생사를 재촉한다고 밥이 되냐 이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새를 빗대어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저 새가 결국 자기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새가 노래하는 짹짹거림이 일반인이 들을 땐 최지성! 정신 차려. 자, 일반적인 짹짹거림 우리 그냥 짹짹거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리 관찰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가 참 오늘은 슬프구나, 오늘은 기쁘구나, 오늘은 그냥 뭐 그저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조류 관찰자들 입장에서는 사냥의 개념이 아니라 아시겠죠? 사냥과는 지금 뭔가 다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